방첩사가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했죠. 이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혀낸 것 아니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사 블랙유언 명단을 포함해서 2, 3급 기밀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선족에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당초 방첩사가 군 검찰에 신청했던 구속영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였죠. 이것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행 간첩죄 적용이 가능한 그 범위, 이게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국으로 유출된 행위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첩사가 이거를 적용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전달받은 조선족 인물이 북한 정찰총국에 있는 신분을 위장한 공작원이거나 또는 포섭된 인물일 가능성을 두고서 이제 간첩죄 적용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관련자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이 민감한 대북 정보는 물론이고 블랙유언 명단까지 넘어가면서 이 정보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인적 정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휴민트 부분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 사태를 두고서 지금 또 자신들만의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스스로만 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그 공백에 따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 있었어도 대북정보 역량과 대공수사를 이제 융합을 해서 신속하게 안보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띄워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도 이 국정원이 북한 서버를 통해서 블랙유언의 구체적인 신상이 담겨있는 명단, 이걸 먼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군에 공유를 했던 거고, 그 이전까지는 정보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어쩌을 건데, 그런 국정원의 힘을 약하게 만든 거는 누구냐? 문재인 정부지 않냐? 지금 이 흐름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는 달리 정보사의 정보 역량, 안보 역량에 대해 의문이 지적되는 문제는 이 사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차례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정보사 최고 지휘부 간의 맞고소 사태, 심지어 그 시기는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돼서 해외 요원들이 긴급하게 귀국을 하고 정보사 내부에서도 이 기밀 유출 수사를 받고 있던 정말 어수선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였던 만큼 정보사의 첩보망이 괴멸할 이 위기의 순간에도 내부에서 정말 지저분한 아주 이 똥별들 간의 진흙탕 싸움만 하던 그 모습에서부터 정보사의 문제는 언제고 터질 문제였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소장 계급의 정보사령관과 부하인 준장 계급의 여단장이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소를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간의 고소장을 통해서도 기밀이 노출된 그 사건이, 아니 그런 사실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단장이 그 서울 충청로의 정보사 영해 비밀 사무실, 그러니까 소위 안가라고 불리는 곳을 그 국방정보 본부장을 했었던 예비역 중장이 운영 중인 민간 연구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내어준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정보사령관은 아니 지휘권자인 나의 허락도 없이 이걸 멋대로 승인을 해준 거 왜 승인을 해줬냐, 뭐 이런 걸 지적을 하니까 이 여단장이 면전에다 대고 상관에게 모욕적인, 그러니까 욕설을 퍼부었더라면서 이 소장이, 그러니까 정보사 사령관이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던 것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로 상호간에 아니다, 심지어 그 여단장은 난 오히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보사 사령관이 보좌관을 통해서 나의 뭐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다든가 계속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결제판을 자기한테 던지면서 어떤 폭행을 가했다, 모욕적으로도 행동을 했다 하면서 또 맞고소를 하고, 그런데 이 상호간에 서로 이 고소장 안에 너무나 내밀한 내용이 담긴 거죠. 이를테면 해당 안가의 기능이 공작 업무에 지원되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정보발전연구소를 비롯해서 첩보동지회, 통일융합전략연구소, 이런 여러 민간단체를 유치해서 공작 인프라들을 구축을 했고, 정보사 차원에서 기획되던 공작 사업인 비밀공작명 광개토 사업까지도 그대로 노출시켰죠. 그뿐 아니라 광개토 사업 계획이 5가지 비문에 근거해서 2월부터 추진이 됐고 올해 후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보사 퇴역 군인들이 함께하는 민간 이 단체와 공작 업무를 수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버젓이 공소장에 담긴 겁니다. 사성장군을 비롯해서 군 최고 지휘부조차도 이 정부사의 어떤 공작 업무,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 명칭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 정도로 극비 공작을 위한
베일에 쌓인 정보사의 사업이 누가 책임자로 있는가도 명확한 민간연구소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밝혀지고, 알려져서는 안 될 어떤 기밀의 내용들이 이 고소 과정에서 그냥 마구 그냥 던져져요. 정보사 최고 지휘부 역시도 이 또 다른 기밀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 총체적 난국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부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까지 엉망이 되어버린 조직에서 문제가 지금까지 안 터졌다면 그건 그거대로 운에 따랐던 것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또 대공수사권을 탓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데 반대했던 논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왔던 대공수사 역량과 이 정보자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의 해외 방천망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애초에 정보 업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는 것뿐인 거지,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를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의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하면서 반대로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그에 맞는 전문기관에 맡기게 해서 경찰이 맡아서 각각의 능력에 맞춰 기능 향상을 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되려 효과적인 수사의 가능성,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분리를 해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통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탄압을 하면서 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인권 침해에 적극 활용되어 왔던 이 악용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역시나 이관은 당연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식의 흐름을 갖고 있어야만 대공수사권 이관 공백에 따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국정원이 정상적으로 정보 역량을 동원해서 이걸 밝혀낸 것이다. 근데 수사권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조사가 늦었던 것은 명백히 군과 정부 당국에서의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틈만 나면 책임을 돌리려고 이것저것 억가를 하는데 아주 장인들인 건데, 근데 그 억가하는 수준이 어떻게 될 게 갈수록 더 유치해지고 멍청해질까요? 이 정도면 저들이 국민 수준을 멍청하게 알고 있어서 저런 수준의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멍청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는 거죠.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전 정부 탓이에요.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할 거냐고요.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